네, 2021년 오늘 6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계산하는 방식과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실질적인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보통의 평범한 많은 그 서민층을 위해서 비과세 요건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올해 6월부터 이제 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양도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대부분을 세금으로 뱉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정부가 뜻했던 바와는 다르게 매물 잠김 효과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도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본 거니까 같이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양도소득세란 그 부동산, 주식, 분양권 등 그 권리, 그 소유 권리를 이제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 시점에 손실이 발생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의 범위는 토지,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그리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생각해가지고 양도세를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2번 부동산에 대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도 농지의 비과세가 있고,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게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250만원 이상부터는 양도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드리고, 일단은 부동산을 위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유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입주권이 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분양권을 받았다, 분양권을 샀다, 이런 경우에 순식간에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점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과세율부터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1세대 2주택이 되면 기본세율에다가 플러스 20% 세율이 붙습니다. 1세대 3주택이 되면 기본세율에 30%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주택수 산정 방법인데, 2021년 5월 31일 이전까지는 주택과 입주권만 주택수에 산정이 됐다면 6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추가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양도세 계산 순서는 양도 차익에다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빼고 그 값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감면세액, 가산세액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할 테니까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 페이지랑 똑같은 제목이어야 되는데 2021년 6월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입니다. 잠깐 이 페이지에서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6월 1일부터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가산이 됐죠.
분양권이 주택 수에 가산이 됐는데, 또 달라지는 세법이 3개 있습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입주권 포함해서 양도세율,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고 보시면 5월 30일 이전까지는 1년 미만 살았다 그러면 40%인데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살았다 하면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년 미만 살고 잠깐 몇 달 살고 얘를 바로 팔았어. 그러면 양도 차익의 70%나 양도소득세로 계산이 됩니다. 1년에서 2년 미만이면 5월 31일까지는 기본 세율이었는데 6월 1일부터는 60%의 세율이 발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세율을 적용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부터 있었듯이 그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도, 실거주도 해야 되죠.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중요한 게 6월 1일 이후에 1년 미만에 팔게 되면 70%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분양권 매매 시 양도세율이 또 바뀝니다. 5월 31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을 1년 미만에 판다면 50%의 세율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6월 1일 이후에는 조정 대상, 비조정 대상 상관없이 지역 무관하게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의 분양권 매매 시 양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상당히 양도세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 염두해서 또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양도세를 계산하는 거는 저같이 뭐 회계 세무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좀 난해하고 법령을 찾아보는데 법을 봐도 잘 해석이 안 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가까운 세무사나 이런 데서 상담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양도세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를 할 건데, 사실 개인들이 서민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양도세 계산하는 것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 한 세대당 집을 1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고 해봐야 그래봤자 1세대 2주택 정도가 보통이고, 1세대 3주택 이상 되는 사람들은 투자를 좀 하실 줄 알거나 그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3주택자가 비중이 아무래도 1세대 1주택이 거의 압도적일 텐데, 여기서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을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도세 비과세 받는 요건들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 대상 지역은 추가로 거주기간까지 2년 이상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실제 거래가의 9억 초과의 고가주택을 제외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한 세대에 9억 미만짜리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고 내가 여기에 계속 살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 매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없습니다.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입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 자세히 다시 할 건데, 대체주택 취득이라든지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잘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뒤에 간단히 몇 가지 정리를 해놨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기 전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그러니까 증빙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경우 요럴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부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5조에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 보육법 13조에 따라서 가정 어린이집을 인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아파트라든지 이제 빌라 세대에 가정을 이제 조금 개조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집을 이제 제대로 정부 인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곳이라면 그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부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여기서 여기 부분인데 대체취득, 상속, 동거봉양, 혼인 이 부분인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양도세를 알아야 될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두 페이지에 걸쳐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법령을 볼 때는 페이지가 빽빽히 A4 용지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채워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 간단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첫 번째밖에 없을 겁니다. 첫 번째인데 이제 ABCD로 나눴는데, 국내에 한 세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전에, 종전주택 양도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항목에 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령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음 항목이라는 게 A가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A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가 B 아파트를 샀는데 B 아파트를 사고 나서 이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살았던 A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얘는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부합을 하게 됩니다. 고가주택 9억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 A주택, 종전주택을 매도할 때 그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A주택을 매도하고 나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신규주택 B주택만 남게 되죠. 그거는 B주택만 남았기 때문에 또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요것도 나중에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아서 양도세 없이 매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B번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신규주택 취득 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번,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해서 이동한 경우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는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A주택에 살다가 B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면 B주택에 1년 이내에 바로 전부 다 글로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종전주택 A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C번이 또 중요합니다. 요런 경우는 이제 좀 자주 나올 텐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종전 일반주택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는데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택 보유수를 바로 늘리지 않고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D번, 요거 되게 중요한데,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또 이제 동거 봉양을 위해서
합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주택에 살고 있고 부모님이 B주택에 살았는데 부모님이 좀 이제 연로하시고 좀 몸이 불편하셔서 내가 동거봉양을 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어. 그리고 A주택은 뭐 전세를 주거나 뭐 놀리고 있거나 공실로 냅두거나 하겠죠. 그러면 이때 A주택이나 B주택을 이제 한 세대의 A주택과 B주택 두 개의 주택을 갖게 되는데 그때 10년 이내에 둘 중에 아무거나 팔게 되면 그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해 줍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고가주택은 제외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A주택과 B주택을 한 세대에서 갖고 있다가 동거 봉양을 하고 10년 이내에 B주택을 팔고 그러면 또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2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세 없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A주택이 남았을 때 이것도 이제 진짜 1세대 1주택이 돼서 또 양도세 비과세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고가주택 기준이 9억인데 며칠 전에 뉴스 나왔죠. 이거 12억으로 올리려고 입법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확인해서 지금 현재는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가 9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양도세 고가주택 제외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면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올라가거나 경우에 따라서 9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주택 보유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못지않게 D번 못지않게 2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A주택을 가지고 있고 여자친구가 B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 이후에 5년 이후에 먼저 양도하는 아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할 때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서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그러니까 뭐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간다 하면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받는 걸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혼인신고를 미루는 그 신혼부부가 또 늘어나고 있죠. 네. 근데 뭐 미뤄봐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뭐 혼인신고 안 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서 어쨌든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아무 주택 다 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F번은 이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72조에 따라서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에 따른 요양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소재 주택과 종전의 일반 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매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주택과 그 다음에 종전 일반 주택입니다. 그렇게 돼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3년 내에 일반 주택, 종전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보면 또 비중이 많지는 않겠지만 발생 빈도가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가지 또 1세대 1주택 특례법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못 찾으실 것 같은 분들은 말씀을 주시면 제가 정리를 다시 해서 올리든지 뭐 아니면 블로그에 정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도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양도세 신고 납부 기한은 양도세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가 있습니다. 예정 신고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6월 10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달이 속하는 말일,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있나요? 네. 6월 30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는 확정 신고가 있는데 약간 연말정산 같이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가세 확정 신고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해 연도에 총 양도권을 모아서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산해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양도소득이 한 건만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만으로 종료가 되고 확정신고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올해 양도권이 2개가 있어. 그러면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양도권 2건에 대해서 합산해서 신고를 하고, 이 합산을 하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총 차익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세율 때려가지고 세금이 산출세액이 나오고 기존의 양도세 예정 납부 때 낸 것을 차감해서 추가로 납부를 하든지 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이제 그 절세 비법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양도 차익이 손실 난 게 있고 양도 차익이 이익 난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왕이면 빨리 한 해에 팔아서 확정신고 때 그 둘 간의 상계를 시켜가지고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마이너스 100이 나오고 하나가 플러스 200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따로 신고를 하게 되면 200에 대한 그 양도세를 내고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양도세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를 안 하게 되는데, 그걸 한 해에 신고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0과 플러스 200을 합쳐서 퉁쳐서 총 플러스 100에 대해서만 양도세 계산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해서 확정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때 이제 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 납부를 하든지 환급 받든지 하는 거니까. 네. 양도 시기는 원칙이 대금 청산일, 즉 잔금일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가 됩니다. 예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3% 신고 부과하는 분부터 1일당 0.03%를 계산해서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즉 무신고 가산세랑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이렇게 가산세가 2개가 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가산세도 내고 괜히 또 이거 계산해야 되고 신고할 때 짜증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그냥 바로 양도세 예정 신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뭐 가까운 세무서 찾으셔도 되고 셀프 신고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셀프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도세 신고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 납부를 합니다. 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셀프 신고도 됩니다. 양도세는 이제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서 납부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이제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납부할 세액이 2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로 금액으로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 부분부터는 좀 복잡하실 수 있어서
대충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도세 계산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계산하는 부분은 이제 양도가액, 매도가. 내가 10억에 매도했어. 그러면 10억에다가 빼기 취득가액. 내가 이 아파트를 5억에 샀어. 그러면 5억 해서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5억이 되죠. 10억 빼기 5억 하면 5억이 됩니다. 5억 하면 5억이 됩니다. 이 양도차익 5억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였나 뭐 그쪽에 있는데 하여튼 시행령에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들. 설비비라든지 계량비라든지 자본적 지출액 등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에 있습니다. 이 필요경비를 뺍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그냥 단순히 예뻐지게 하려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는 안 되고, 내가 어디가 파손됐거나 좀 중요한 기계적인 어떤 자본적 지출이라는 말이 회계적인 좀 용어, 회계세무적인 용어인데, 일단 내가 이것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 물건의 가격의 가치 상승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면 뭐 엘리베이터 공사도 있고, 뭐 최초의 분양을 받았을 때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계약을 해서 세금회생서 받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분양 받았을 때는 아파트와 시스템 에어컨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옵션 가격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분양받은 게 아니라 매매를 했다가 시스템 에어컨을 달았어. 그러면은 그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그런 거는 안 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경비를 제외를 합니다. 필요경비가 내가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총 양도 차익이 최종 4억이 됩니다. 4억이 되고 이 양도 차익을 여기 이제 갖고 와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빼고 그게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여기 뒤에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양도소득 금액에다가 감면대상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건 대부분 해당이 아마 없을 겁니다. 조특법에 그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데 거기서 규정하는 어떤 감면 대상이 있는 경우에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건당 250만원 빼버립니다. 빼고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거기다 곱하기 세율 해서 이제 산출세액을 내고, 거기서 뭐 세액공제나 감면세액이 있다면 적용을 해서 최종 납부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양도세 계산 순서는 양도가, 매도가에다가 취득가 빼고, 주택 구입 가격을 빼고 그게 양도 차익입니다. 거기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에 그게 양도 차익이 되고, 거기서 그 양도 차익에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빼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이제 감면대상 소득 금액을 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그 다음에 나온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을 뺀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이제 소득세법 95조에 있는데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 1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은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를 했다. 그러면 이제 100분의 6이 되고, 근데 단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표 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표 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 여기 보유기간별 공제율 이렇게 있죠. 그리고 거주기간별 공제율, 요 두 개를 곱해서 이제 나온 금액을 이제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양도세 세율은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소득세법에 있는데 2021년 이후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양도세가 뭐 3억 이하다, 뭐 3억 초과다 이러면 여기서 여기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캡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양도세율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해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보유기간 1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이렇게 금액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세히 이 내용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캡처해서 보시면서 스스로 계산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이 또 좋은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세 페이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요렇고 국세청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홈택스입니다. 홈택스에 처음 들어오면 이런 화면인데, 여기서 자주 찾는 메뉴에 보면 세금 모의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 모의 계산, 여기에 들어와서 보시면 네, 양도세 자동계산, 양도세 비과세 감면 및 조정대상 다주택자 중과 여부 확인, 뭐 종부세 간이세 계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뭐 쭉 다 있습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까지 다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다주택 중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양도세 자동계산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 있는 경우, 대부분 모두 알고 있죠. 네, 증빙은 뭐 계약서부터 해서 이체 확인증이랑 뭐 이런 것들을 챙기시면 될 겁니다. 한계 부동산 양도시 해서 계산하기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입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도일자, 내가 판 날짜죠. 2021년 뭐 오늘 팔았어. 그러면 6월 10일 하고, 취득일자 내가 15년에 6월 5일날 샀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주택을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면제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도가액을 뭐 10억에 팔았다. 10억에 팔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보면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취득가액에 취득록세, 법무사 비용, 취득 중개수수료까지 넣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경비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자본적 지출액, 뭐 난방시설 교체 비용, 발코니 개조 비용 등 뭐 이렇게, 그리고 보면 양도 중개수수료, 복비,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손, 그 다음에 기타 뭐 신고서 작성이라든지 공증이 있다면 뭐 그런 비용을 쓰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뭐 내가 10억짜리인데 뭐 5억에 매수를 했었어. 그러면 이렇게 5억에 매수를 했는데 취득세가 뭐 취득세가 500만원이었다. 등록세가 뭐 10만원이었다. 법무사 비용이 뭐 20만원이었다. 중개수수료가 뭐 200만원이었다. 기타는 없다. 그리고 뭐 양도 중개수수료가 뭐 300만원이었 300만원이었다 치겠습니다. 뭐 요렇게 치고
하면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인당 연간 250만원 한도죠. 네. 연간 500만원입니다. 인별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건별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별로 연간 250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매도하더라도 250만원 기본공제는 하나에만 포함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등기 양도는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혜택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대부분이 등기치죠. 상속받은 자산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하시면 세 계산하기 대충 눌러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 인쇄해서 뭐 세무서, 관할 세무서나 이런 데 가서 작성하시면서 셀프 신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도 네,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5억인데 이제 기타 부대비용 붙어서 730만원이 붙었습니다. 필요경비 300만원 빼고, 그래서 양도차익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알아서 적용이 되고, 요 연수랑 그런 게 다 계산이 돼서 이 퍼센티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율도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내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 1억 4,597만 4,400원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자기한테 맞게끔 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공지사항에 나오듯이 자동 계산하는 거는 단지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자신고도 아니고 이 금액이 절대 맞는 거 아니다,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양도세를 살펴봤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계산 순서보다는 진짜 중요한 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아까 같은 경우도 이제 1세대 1주택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여러 요건들을 쓰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체크를 하고, 9억 초과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9억 초과면은 대부분 지금 서울 아파트들이 9억을 넘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 부과가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6월 1일부터 여기 중과세율 적용되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 또 중과세율 적용되고, 분양권에 대해서 양도세율 매겨진다는 거. 네. 요것도 단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으로 매겨진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양도세에 대해서 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